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배우들도 뭐 이렇게 연기에 임할 때 난 진심으로 뭐 저저저 뭐 진심으로 저저저 이렇게 진심이란 단어를 쓰는데 자기의 진심, 나의 연주를 들은 사람이 진심이 닿았다며 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저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진심이란 무엇일까? 뭐 어떤 진심을 얘기할까? 자기는 이런 진심인데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A가 진심인데 다른 사람은 B가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모양이 다를 테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진심이란 추상적인 단어 하나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심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도 좀 저급한 그 예지만 내가 도둑질을 할 때에도 내가 진심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심이야. 나의 진심을 나는 이거를 정말 잘 훔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낼 때도 그것도 진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각각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진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떤 진심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예전부터 좀 했어요. 진심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다 하길래 저 어린 피아니스트가 진심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런 단어를 쓸까? 그래서 오늘은 진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심? 진심. 진심. 진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진심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임윤찬이가 그 뭐 반클라이번 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그죠? 우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죠? 그 말이 진짜 진심이 될 수 있거든. 그 말이 진짜 진심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임윤찬은 신동이잖아요. 7살부터 좀 피아노 쳐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내가 지금 피아노를 잘 치는 신동이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뭔가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누구 교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교수가 뭘 갖춘 사람이냐면 일반 상식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도 지금 내가 뭘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했냐면 어떤 교수 밑에서 상식으로 내가 성장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지. 내가 어떤 철학이 있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은 그 나를 가르치던 스승이 교수인데 그 교수가 뭔가 자연의 근본을 알아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칠 때 뭔가 자연의 원리 속에서 네가 어떤 걸 다 한 단계를 위에 딱 올려줬으면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죠. 네가 지금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치는 것은 네가 근본 재주도 네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힘이 보태져 가지고 그 자연의 힘에 해가지고 네가 이런 재주가 소질이 남다르다는 걸 정확히 알려줘서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술을 하든 그 예술가잖아요. 철학을 하든 아니면 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뭐 연애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가수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더라도 그 위에 바탕 위에다 뭔가를 지금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자연의 힘이 바로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예술 위에다가 비물질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철학 위에다도 비물질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스포츠에다가 예능 프로에다가 어떤 연기에다가 전부 다 뭘 넣어야 되냐면 그 위에 바탕 위에다 비물질 에너지 바로 자연 신을 갖다 분명히 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실력을 발휘하는 게 지금 어떻게 지금 실력을 발휘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40% 내가 재주를 갖다 솜씨를 갖다 능숙하게 발휘하는 것도 있고 자연의 힘, 비물질, 신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좀 더 빼버리거든. 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지금 재주를 갖다 뽐내고 있는 게 바로 누구 거냐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쳐가지고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쳤으니까 이 소질이 능숙하게 쳐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내가 잘 친 거라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뭐 하루에 10시간 피아노 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루에 뭐 10시간 축구를 찬다 해서 호나들처럼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위에 그 바탕에는 분명히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 신들이 있다는 거죠. 자연의 힘이 정확하게 보태주는 거라. 그래서 이름도 갖다 붙인 게 신동이라는 말 썼잖아요. 신동이 뭐냐면 신이 정확하게 내려쓴 거야. 어떤 신이 그 재주를 갖추고 있는 신이 정확하게 내려쓴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 갖다 비물질에서 신들을 갖다 빼버리고 얘기해 보니까 뭔가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들이 와가지고 어떤 자연의 힘이 니한테 받쳐줄 때는 네가 타고난 어떤 소질도 있고 타고난 어떤 사주도 있고 그 사주 속에서 네가 사람들한테 뭔가 빛내는 인생을 살으라고 분명히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요걸 다 빼버렸어요. 뺐으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주는 것들이 좀 더 뭐냐면 좀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실력을 좀 아는 거죠. 근데 자연의 힘이 분명히 30%가 보태졌거든.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피아노를 그렇게 칠 수 있는 거지. 누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만 해서 그렇게 칠 수 있나요? 그건 신의 힘이 아니면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승부터 내 교수가 있었으니까 내 교수 스승부터 이 제자를 갖다 성장시켰을 때 네가 가지는 소질도 있고 사주도 있고 네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다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그 위에는 분명히 어떤 바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남들과 다르게 자연의 힘을 받아서 성장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재주를 뽐낼 때는 나중에 이 힘을 가지고 네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도 풀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나는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그럼 피아노가 너무 좋으면 그게 다 네 실력이냐? 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타고난 소질을 갖다 육신에다가 DNA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 영혼 자체가 이런 쪽 소질이 분명히 있어요. 예술계적으로.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자연의 힘, 신의 힘까지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폭발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폭발력을 가졌을 때 네가 사람들한테 재주만 뽐내고 나는 피아노만 치고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 되고요. 나는 내가 인기도 상관도 없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관도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하루 종일 뭐 하면 좋냐면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칠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스승한테 배운 거라. 그죠? 네. 어떤 교수가 내 스승인데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네가 왜 이런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원리를 설명 안 해주고 네가 다 성장할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요거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따라제비가 지금 정확하게 된 거라. 그래서 지금 제주만 딱 뽐내야 되는데 그래 나는 하루 종일 나는 피아노만 치면 좋아요. 이게 바로 내 진심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우하로 신이 와가지고 힘을 주고 뭐 하려고 니한테 그런 사주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공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의 원동력의 힘이 끌려가지고 남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근데 경비가 없어. 대학교 갈 돈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이 빵빵해가지고요. 서울대든 하버드든 간에 전부 다 유학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가가지고 좋은 집에다가 거기 몰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너는 처음에 타고날 때부터 사주에 그걸 다 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도 예술을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근데 니는 그 사주와 조건과 환경을 다 받아놓고 니는 그렇게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돼. 왜? 옆에서 전부 다 받쳐줄 거거든요. 이거는 내 환경과 조건의 사주로 다 받아내는 거라.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올 때는요, 두 가지 종류로 정확하게 와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뭐냐면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난다는가, 없는 집에 태어난다는가, 이런 데서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지금 태어나는 거죠. 왜 이런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나냐면은, 니는 네 스스로 성장 발전해야 되니까.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야 되니까 니는 그 환경만 조건만 딱 줘놓고 절대 신이 더 이상 좋은 환경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성장할 때 뭘 하냐면 우리 옆집에 딱 보니까 저 집에는 뭐 7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애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데 다 해주고 아침에 애가 학교 가는데도 그냥 벤치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탁 태워요 집 앞에. 마침 뭐 또 기사가 와 탁 데려줘.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타고날 때부터 신이 환경을 줄 때 조건을 서로 달리 준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딱 출발하는 거라. 그래 출발선이 달라. 어떤 사람은 불안한 환경에서 나는 환경만 딱 줬고 어려운 부모 밑에서 성장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스스로 어떻게 성장을 따라가지고 네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태어난 환경에서 내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내보다 멋지고 잘 사는 친구를 갖다가 또 탓하고 불평불만한다 하면 너는 절대 그 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유복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사도 딸리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 뭐 먹고 싶으면 입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냈을 때는 니는 그렇게 성장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임윤찬이가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나는 피아노만 치면 되도록 자연이 정확하게 사주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가 모든 환경에 니도 모르게 다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어느 때가 되면 교수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또 그 공부도 하게끔 돼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콩쿨로 나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FM대로 다 밟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할 때 이렇게 됐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조건을 갖다 많이 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보면 이 사람의 내공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너는 두 번 다시 밑으로 실패해서 떨어질 일이 분명히 없어요. 우뚝 설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어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고, 근데 나는 모든 조건을 다 받는 쪽으로 다 받아왔어요. 누가 끌려주는 쪽으로 나는 가야 돼. 내가 개척한 것은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이 부족하면요, 내가 최정상에 올라갔다가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환경을 갖다가 바르게 처리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중에 한 방 맞고 내려올 때 되는데, 이때 연예인들이 전부 다, 예술가들이 전부 다 뭐에 빠진대요? 철학가들이 슬럼프에 정확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기를 다 얻으면서 팽창할 때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정지될 때가 있고, 나중에 슬럼프에 싹 헤매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밑에 가서 소멸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모든 예술가와 철학자들이라. 지금 그대로 지금 임윤찬이 그대로 받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임윤찬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뭐냐면 니한테 다 맞춰져가지고 전부 다 니를 갖다 받아줘가지고 니는 남이 주는 에너지를 먹고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남이 주는 에너지를 많이 먹고 성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에너지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 국민들과 이 사회 전부 다 어떻게 피와 땀이 에너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 그 희생 속에서 임윤찬이 같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지금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냥 똑똑해서 잘났다고 성장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이만큼 유명한 피아니스트 됐을 때는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희생해가지고 그 희생된 에너지가 전부 다 네한테 몰아주니까 네가 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느 최정상에 달했을 때 네가 신동이라 했으니까 신동의 역할이 어디가 있냐면요, 최정상에 달했을 때가, 그죠? 그래서 이번 콩쿠르 그 최정상이잖아요, 그죠? 세계 3대 콩쿠르거든 그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최고로 내가 지금 상관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최정상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최정상에 올랐을 때 네가 이제는 에너지를 다 받고 뭔가 우뚝 섰으니까 인기가 최고지에 달했으니까 네가 그때 이제 마이크를 댔을 때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는가 정확하게 자연을 보는 거죠. 근데 자연이 딱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내 지심은 뭐냐면요, 이라고 해놓고 나는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고 있으면 돼요.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나는 아무리 다른 활동도 할 것도 없고요. 더 피아노를 잘 치려고도 노력 안 하고요. 나는 그냥 피아노 너무 좋아가지고 피아노만 치면 된다거든요. 그걸 이걸 갖다 진심이라 했어. 그럼 내 진심을 했으니까 너는 어떤 명분과 이념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왜? 내 교수가 스승이 내를 갖다 성장시킬 때 그냥 재주꾼만 만들어가지고 재주만 지금 뽐내고 있었지, 네가 사람들한테 덕되고 도움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정확하게 나를 갖다가 따라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라.